제가 건강식품 시장을 본격적으로 알게 된 지 이제 5년 정도 됐습니다. 제조사와 함께 제품을 온라인 시장에 선보이자마자 첫 달 매출은 2억, 그리고 6개월 만에 4.2억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운이었는지 아니면 제가 생각한 마케팅 전략이 실제로 먹히는 건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이후에는 제품을 직접 개발해서 런칭도 해봤습니다. 다이어트 제품도 팔아보고요, 남자 활력 제품도 직접 만들어서 팔아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리된 인사이트를 대표님들께 컨설팅을 해드리다 보니까 월 매출을 10억을 넘기는 대표님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건강식품을 처음 시작해서 매출 0원에서 최소 3억까지 가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구조를 구간별로 좀 나눠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구간은요, 0원에서 1억. 여기서는 팔리는 구조를 만드는 단계입니다. 이 구간의 핵심은요, 딱 한 가지인데 왜 이 제품을 사야 하는지가 말이 되게 설명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개념은요, 제조에서 핵심은 원료 컨셉이다라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이 건기식 제조할 때요, 제일 중요한 게 이 원료 컨셉인데, 건강식품 몇 번 제조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사실 이 건강식품 제조가 그렇게 난이도 있는 제조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초보자더라도 공부를 좀 잘하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는데요, 이 말을 사실 좀 다르게 해석하면요, 그만큼 경쟁자가 쉽게 양산될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원료 컨셉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원료 컨셉이란 단어는요, 원료를 많이 넣느냐 혹은 적게 넣느냐의 뜻이 아닙니다. 이 원료로 제조했을 때 우리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할 만할 이야기가 확실히 있냐 없냐를 말해요. 쉽게 얘기해서 제조 단계에서 광고 콘텐츠 상상이 되냐 안 되냐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제가 활력 제품을 만들 때요, 시장에는 이미 아르기닌, 흑마늘, 야관문, 마카 성분을 조합한 제품 투성이었습니다. 저는 근데요, 오직 원료 딱 한 개로만 승부를 봤죠. 와디즈로 런칭했고 결과는 대략 7천만 원 정도의 매출이 나왔습니다. 이 잘 잡은 컨셉 하나만으로도요, 분명히 매출이 나올 수 있다는 경험을 한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개념은요, 건기식은 화장품처럼 효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양제를 먹으면 진짜 몸이 좋아지는 걸까요? 고객들은 왜 영양제를 사 먹을까요? 혹시 플라시보 효과 때문이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건기식은 화장품처럼 발라서 즉각 효과가 나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화장품은요, 여러분, 바르면 순간적으로라도 보습이 되거나 아니면 물광이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건기식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건기식을 구매하는 고객들은요, 유명한 원료 정보에 의존해서 구매 결정을 합니다. 자, 근데 유명한 원료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과학적 근거라는 겁니다. 과학적 근거라는 건요, 보통 건기식의 경우에는 논문에 모든 힌트가 숨어 있는데요, 제가 논문을 나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핵심은요, 여러분들이 찾은 원료들 혹은 배합한 원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원료들의 연결고리를 논문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 B, C라는 세 가지 원료를 배합해서 제품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A, B, C가 어떤 연관성이 있고 이걸 왜 같이 먹어야 좋은지에 대한 근거를 논문에서 찾아내시는 겁니다. 이 과정을 제조 단계에서 소위 말해 좀 빡세게 준비한 사람들은요, 광고 단계에서 정말 쉽게 매출 실마리를 찾아낸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고통지수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 건기식 파시는 분들은 무조건 고통지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요, 고통지수가 높은 제품일수록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판매가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즉, 이 개념을 알면요, 비싼 제품도 잘 파는 방법을 알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담석증을 해결해주는 약이 있고 감기를 해결해주는 약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둘 중에 뭐가 더 고통지수가 높은 걸까요? 보시는 분들도 답변을 바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당연히 담석증을 해결해주는 약 전자일 겁니다. 그런데 고통지수는 태어날 때부터 운명이 정해져 있어서 지금 제품에는 적용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요, 고통이 극대화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제품을 냈는데 고통지수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문제의 빈도를 늘리는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과연 우리 제품을 고객이 먹지 않았을 때 가볍게 겪게 되는 문제, 그리고 이 문제가 조금씩 발전해서 더 큰 고통으로 이어진다면 어떤 문제까지 겪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이 고통지수의 개념을 마케팅으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0에서 1억 구간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1에서 2억으로 가려면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 계속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에서 2억으로 가는 이 구간은요, 사실 경쟁이 시작되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의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비슷한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왜 굳이 당신 제품을 먹어야 하는가라고 고객이 물어봤을 때 우리는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개념이 나옵니다. 뭘 파느냐보다 누가 파느냐가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앞으로는요, 점점 더 뭘 파느냐보다 누가 파느냐가 중요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올해만 봐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알파 CD라는 원료가 유행을 했습니다. 제조사들은요, 알파 CD를 미친 듯이 영업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건기식을 창업하는 사람들이 이거에 반응해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알파 CD 제품들이 엄청나게 쏟아졌죠. 여러분, 사실 이건 작년, 재작년에도 늘 반복되어 왔던 패턴입니다. 유행 원료를 따라서 만들고요, 후발주자들은 차별화를 꾀하기 위해서 원료를 좀 더 붙이거나 함량을 더 높여서 우리가 더 많이 넣었다 혹은 조금 더 다른 제품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기능적인 차별화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부터는요, 우리가 무슨 원료를 파느냐보다 이 제품을 누가 파느냐, 판매자에 대한 퍼스널 브랜딩이 중요해진다는 거죠.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요, 시작하자마자 브랜딩이라는 걸 어떻게 하죠? 라고 막막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시작은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왜 이 제품을 시장에 내놓게 되었는지 이 이유를 설명하는 것만으로도요, 누가 파느냐에 대한 스토리는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PPL 한번 써볼까? 연예인 써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과연 우리가 이 제품을 왜 시장에 내놓고 왜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잘 구축해 보시는 것만으로도 남들과의 다른 점을 충분히 세팅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다섯 번째 개념은요, 터지는 제품은 사실 과학자를 만나야지만 가능합니다. 제가 건기식 중에 매출이 잘 나오는 제품들을 쭉 보면요, 결국에 세일즈랑요, 전문성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잘 파는 사람, 건기식 사업자겠죠. 그리고 깊이 연구하는 사람이 만나야 대박 제품이 나옵니다. 여기서 깊이 연구하는 사람이 바로 과학자라는 거죠. 다른 카테고리지만요, 카이스트 교수가 개발한 그래비티 샴푸처럼 연구하는 과학자와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가는 결합해야 됩니다. 판매자는요, 어떻게든 팔아치우는 마케팅 기술은 가지고 있거나 이걸 쌓으려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마케팅에 날개를 달아줄 과학적 근거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R&D, 연구개발이 강한 제조사를 만난다면 그건 다행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1, 2년 반짝 팔고 사라질 제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반대로요, 과학자는 어떻게 파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보석 같은 연구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왜 이 원료가 효과가 있고 왜 어떻게 인체에 작용을 하는지 그 원리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기식 하는 사람들이 괜히 교수님 혹은 과학자, 연구자에 집착하는 게 아닙니다. 이 둘의 결합만이 대박 제품으로 갈 확률을 크게 높여주기 때문에 그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1억에서 2억으로 넘어가는 구간에는요, 제품력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과 어떤 신뢰, 이게 기반이 돼야 매출이 그 다음 2억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2억에서 3억으로 넘어갈 때 중요한 부분은요, 리스크 관리와 스케일업입니다. 여기서의 핵심은요, 위험한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매출을 키우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개념인데요, 보건소랑 식약처 이슈는 반드시 예민하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건기식을 팔다 보면요, 보건소나 식약처 이슈는 한 번쯤은 반드시 겪게 됩니다. 대부분 광고 단계에서 효과를 과도하게 언급하거나 약간 조심했는데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의외로요, 이 건강기능식품 혹은 건강식품 심의 가이드라인을 정독해본 사업자가 많지 않다라는 거죠. 대부분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일단 광고부터 돌리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나쁜 일은요, 사실 아예 발생하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효과를 직접 말하지 않고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중 하나가요, 바로 원료 브랜딩입니다. 이 원료를 왜 찾게 되었는지, 그리고
제품 개발 과정에서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이 스토리를 랜딩 페이지에 심어두는 겁니다. 만약 제가 제안드린 과학자들이랑 함께 개발했다면 제품 세일즈보다는 그 과학자가 걸어온 길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 역시 우연한 기회로 생로병사의 비밀에 출연한 교수님을 만나서 제품보다 교수님의 히스토리, 교수님의 연구 업적들을 중심으로 스토리를 구축했었는데요. 그래서 만약 지금 제조를 준비 중이시라면 왜 이 원료를 선택했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일기처럼 꼭 기록해 두시길 권장드립니다. 이 기록이요, 나중에 엄청 강력한 스토리를 구축하는 자산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7번째 개념은 타겟 확장이 곧 매출 확장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잘만 실행하면요, 월 1억에서 2억, 3억 언저리까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대부분 이 2억에서 3억 넘어가는 구간에서 막히는데, 사실 이걸 뚫으려면요, 여러분들이 광고비를 더 붓는 구조가 아니라 영양제 시장에 맞는 4060 타겟 확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40대는요, 질병 진입하기 전 단계의 타겟들인 거잖아요. 이 사람들한테는 예방형 메시지로 카피라이팅을 짜보는 거죠. 자, 그리고 50대는요, 질병 진입 후의 타겟이잖아요. 이분들은 제3자 후기와 실제 과학적인 근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위주로 마케팅 전략을 또 짜봐야겠죠. 자, 그 다음에 플러스로 60대 분들은 질병이 극대화되는 시기입니다. 이분들한테 공격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해주는 것도 좋은데 병원 가기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약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조용히 도와주는 영양제, 보조제 이런 포지션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타겟 확장을 노리셔야 우리 매출이 진짜로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타겟은 30대야, 우리 타겟은 40대야, 우리 타겟은 50대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각자 상황에 맞게 40대, 50대, 60대 분들에게 소통할 수 있는 마케팅 키워드를 하나씩 좀 뽑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식품 매출을 0원에서 3억까지 만들기 위해서 제가 총 7가지 기술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요, 팔릴 수 있는 원료 컨셉이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를 과학적인 근거로 신뢰 있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요, 고통지수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네 번째는요, 뭘 파느냐보다 누가 파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과학자를 무조건 만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보건소 식약처 이슈는 굉장히 민감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거고, 마지막 7번째는요, 우리가 타겟 확장을 해야 매출이 커진다는 겁니다. 아마 2026년도 건강식품, 건기식 시장도 지금보다 더 훨씬 치열해질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7가지 기술들만 여러분들 단계에 맞게 적용해 보신다면 0에서 3억까지 가는 길은 분명히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